저는 서울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항상 아이에게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엄마가 좀 정보가 없다라는 생각 들 때도 좀 미안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시켜야 되나. 아이가 좀 행복하게 즐기면서 생활하면 좋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7반 홍유태입니다. 이제 학교 끝났어요? 네. 그럼 지금 뭐 할 거예요? 논술 갈 거예요. 논술 학원요? 네.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네. 말은 붙잡아 두려도 애써도 잘 안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우리 친구도 얘기했듯이 뭐 화나고 이야기하여 말을 붙잡아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 말을 붙잡아둔다. 내가 말을 하려 했는데 참는 거죠. 못하게 내가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는 학생이라면 어쨌든 입시를 보고 이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지. 좋은 대학에 가려면 뭐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중학교 성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기엔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뭐 더 지나면 우리 아이는 좀 늦는 것 같고. 논술 시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수학 숙제 할 거예요. 수학 숙제요? 주로 하루의 일정이 학원이 한 2가지 정도씩 짜여져 있어요. 4시 정도 되면 이제 끝나면 집에 들려서 학원 가방 바꾸고 간단하게 간식 본인이 사 먹든지 아니면 집에 제가 준비해 놓은 거 먹고 제가 중간에 챙겨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느 학원 갈 건데요? 수학이 나올게요. 수학. 수학은 이제 붙여주니까 아이가 친구들은 고등수학 하는데 나는 이제 이걸 하는데 라는 얘기를 할 때 조금 그러네요. 엄마들도 더 좀 빨리 시키게 되고 더 해야 되나 이런 게 생기네요. 영어는 많이 선행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켜서 고등 과정에 거의 다 절대평가 바뀌었다 그랬을 때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영어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어느 학원 다녀요? 미술이랑 논술이랑 수학이랑 영어랑 바이올린이랑 축구랑 어때 학원 다니는 거 재밌어요? 네. 학교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학원은 뭘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이 지금 잘 따라와줘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칠까봐 또 그것도 또 좀 불안해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서 이제 나 다 그만할래 할까봐. 예. 영지고 가면 이제 자소서 같은 거 쓰잖아요. 지금 이제 과거 출석 면접 시기고 그러니까 그런 면접 부분 문제 이런 거 저희 아이가 내년에 해야 되는 거라 본격적으로 영재고를 가겠다고 한 게 저희 아이가 6학년 12월에 그냥 이 공부가 재밌대요. 수학이나 과학 이런 공부? 예. 그 정도면 빨리 준비한 케이스예요? 늦은 케이스예요? 늦은 케이스라고들 하죠. 언제부터 준비하는데요? 그것도 초등학교 중반? 4, 5학년? 뭐 영재고를 간다고 해서 제 아이가
100%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그 보장은 못 보죠. 그것까지는 아직은.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거기가 조금 많이 간다라는 전제하에 아이가 지금 이제 그곳에 가려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죠. 학교에서 밥을 12시 30분쯤 먹을 거예요. 학원 가서 밥 먹으면 8시인데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항상 간식을 챙겨주고 있죠. 어디야 지금? 벌써? 미리 전화하지. 알았어, 엄마 지금 빨리 갈게. 지금 작은 아이. 이제 끝나서 원래 학교 끝나면 바로 전화하는데 오늘은 좀 벌써 그 장소에 와 있어 서 있대요. 빨리 나가봐야 돼요. 네. 뭐야? 왜 반납 안 했어? 몰라, 깜빡해. 엄마 못 산다. 핫색이 뭐지? 자주 이것도 먹어. 어머. 엄마 이거 들고 오느라고 영어 가방을 안 들고 왔어. 너 영어 문법책은 네가 들고 왔지? 엄마 좀 이따 또 갖다 줘야겠네. 또 오는구만. 데려가서. 찬이 형아 학원 가는 길에 엄마가 내려다 줄게. 가방 내려다 주고, 응? 이따가 엄마한테 영어책도 할게. 응, 안녕. 이따 봐. 큰애 학교 끝날 시간 다 돼가갖고 집에 가서 밥 좀 먹이려고 학교 근처로 가고 있어요. 데리러. 네. 먹고 바로 뛰면 배 아프잖아. 이거랑 그냥 양파 조금, 저거 마늘 장아찌 넣어줄게. 김치 좀 넣어줘. 그러니까 김치 먹지도 않지. 학원에 딱 1, 2, 3교시 하고 끝나고 밥을 먹거든요. 밥 먹기 딱 전에 그때가 제일 그거. 그때가 시간이 몇 시쯤이에요? 8시. 8시? 네.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도시락을 시켜주죠. 부모님들이 맞춰서 밥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이름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들고 가서 먹고 그릇 내놓고. 지금 학원 가면 몇 시까지 공부해요? 좀 늦게까지 하는데. 몇 시까지? 12시? 너무 피곤하잖아. 안 피곤해?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적응된 것도 있고. 응. 3학년 때 입시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하면은 뭐. 학교 갔다가 별로 쉬지도 못하고 간식 먹고 나오기가 부랴부랴 진짜 어쩔 때는 짠하죠. 한참 놀 나이인데 잠 많이 못 자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또 5시니까 작은 애 오기 전에 또 저녁 먹일 준비해야 되고. 차 막혔어? 응? 차가 막혔어? 고생했어. 응? 또 이제 한 9시, 금방 8시, 9시 되고 작은 애 뭐 좀 숙제 좀 챙겨주고 그러면 또 큰 애 데리러 가야 되고. 그게 제 일과예요. 가끔 깜빡깜빡 졸아요. 그러면 막 잠에서 선잠으로 막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한 번씩. 그렇죠 뭐.
똑같지 항상. 아 엄마도 이제 피곤하다. 찬이야 피곤하겠다 너도. 하루가 이제 끝난 건가요? 드디어 끝났어요 오늘 하루가. 하루가 참 길죠. 힘든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 왜 하는 거지? 찬이야?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살지? 아이도 고생이죠. 오늘 또 뵐게요. 네, 네, 들어가세요.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 네.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총무를 맡고 계신 유시연 어머님으로부터 숙문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와서 엄마 나도 공부를 할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 애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야죠. 엄마로서 하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다 불행해요 지금. 엄마도 불행하고 애들도 불행하고 그다음에 아빠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벌써 몇 년이에요? 한 12년을 대학을 바라보고 왔다고 해도 우리나라 이 시스템 자체가 한순간에 하루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능날 오는 게 너무너무 불안해요. 큰아이는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에 2학년 재학 중이고 작은 아이는 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 조성욱입니다. 저희 아이는 학원 가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어요. 학교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자기가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거는 질문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내신이 최상위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행복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반마다 괴물 같은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그 과정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6년, 9년 동안. 저희 아이는 그동안 선행을 안 해왔기 때문에 24시간이 모자리는 거예요. 공부 선행도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동아리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진로와 관계된 활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저희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저희 아이를 놓아준 거에 대해서.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가 없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냥 자기도 불안해서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전부터 학원을 다녀와서 자기 스스로 하면 그게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뭔가 엄청 빡세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학원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닌데 제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문제에 접근한 다양한 기교들을 배울 수 있어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상위권 싸움이 그런 한두 문제의 사소한 실수 차이라서 그런 게 되게 피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쟤는 저거 맞았네 이러면서 아 난 틀렸는데 쟤는 어떻게 저걸 안 틀릴까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속으로는 스트레스 많이 받죠. 겉으로는 잘 안 들어요. 수시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못 보면은 많이 힘들어질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시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많고. 전과목 다 다니죠. 아, 이거 학원을 안 다니면 솔직히 성적이 나오는 건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고 그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하는 건 옛날에는 될지 몰라도 요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 포함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로도 좀 가기 그렇고 정시로도 두 성적으로 전부 다 내가 원하는 학교는 막 가긴 좀 버거워서.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내신도 애매하고 교과도 신경 써야 되고 종합도 신경 써야 되고 수능도 신경 써야 되고 행여 아차 싶으면 논술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할 게 아까 말했듯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루에 일과를 얘기해 보시죠. 몇 시에 깨서 뭐 해서 이랬다가 일단 대부분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7시 40분까지 등교를 하고 그래서 한 4시쯤에 학교에 마치면 대부분 바로 대치동에 와서 학원 수업이 6시에 시작하니까 6시 전까지 저녁을 해결하고 6시부터 10시, 11시까지 학원에 다니다가 마치면 집에 와서 뭐 씻고 숙제를 하다 보면 1시, 2시 그때쯤 돼서 이제 다시 자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반복인 것 같아요. 주말에도 학교보다 학원이 더 많은 편이라서 주말에도 똑같이 학원 갔다가 집 와서 숙제하고 그러다 자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시험 한 1주 반 정도 나왔을 때 그게 좀 제일 심해요. 뭐 김밥 나라가 김밥 전공 좀 포식한다 싶으면은 어디 뭐 그랜 뭐 지하 식당 뭐 대부분은 김밥 아니면 컵라면 먹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한 2주를 살면요 사람이 점점 조금 피폐해져요.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고 앉아있고 공부하고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은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 다 가니까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것도 있어요. 대학 졸업 이후에도 자신이 꿈이 어떤 거든지 간에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제가 희망하는 학과 이런 학교에 진학하면 뭐 취업이 쉽겠죠. 왜냐면은 일단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보장된 삶을 주니까 쉬울 것 같긴 해요. 사교육한 만큼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는 뭐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할 때도 있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생으로서 행복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땐 행복한데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봤을 때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야 나 왜 이래 나 왜? 진짜 마음 놓고 웃으면서 진짜 그런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지키는 선 안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한 달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한 3, 4일만 그렇게 줬으면 저는 진짜 행복하다 생각해요. 그 이상 바라지도 않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예상하고 그런 어떠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위너스의 손주룡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행학습이 이제 시작되는 거는 수능 수리가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요. 현재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상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사실상 그 수능 수리가를 온전하게 치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맥락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행학습이 좀 만들어지게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선행학습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선행학습은 극장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학생들 한두 명이 앞장서서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장의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영재고 입시가 수학, 과학 문제를 푸는데 엄청난 선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학원을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빠른 학생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영재고를 준비한다는 학원을 보내요. 교육이 정상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교육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학교가 활성화가 된다. 학교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 이수제, 다시 말해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이 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생활에 보다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학교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몰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몰두하는 과정들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게 자신의 꿈과 혹은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적성과 이어질 때 학생과 학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